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내부자 거래. 무슨 뭐 이거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요. 이 내부자 거래는 거는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좀 구린 냄새가 좀 나죠? 맞습니다. 회사의 주요 주주, 주로 회사의 대주주겠죠? 즉 오너, 뭐 회장급, 부회장급, 대주주, 아니면 임직원. 임직원이라고 했지만 여기 사실은 뭐 그냥 임원 직원이 아니라 뭐 회사의 실세, 주요 정보에 이 대주주 오너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길을 같이 하는 그런 핵심적인 임원을 말하겠죠. 뭐 전무나 뭐 상무, 이런 뭐 기획실 같은 그런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그 임원이겠죠. 이 사람들이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공시나 아니면 뭐 그 보도 자료로 외부에 공표되기 전에 미리 이걸 이용해서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거나 향후에 있을 치명적인 그 손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아주 핵심 정보, 중요한 정보를 갖다 자기들만 미리 알고 미리 이익을 얻거나 손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기술이 개발됐다, 신약이 개발됐다, 곧 발표할 거다. 이런 거 엄청난 저기 호재 아닙니까?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아시죠? 어닝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서프라이즈는 놀라는 거고. 깜짝 놀랄 만큼 그 뭐랄까 그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외부에 해외에 뭐 몇억 불짜리 대형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뭐 이런 호재가 나오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러면 딱 사놓고 있으면 발표 나자마자 뛸 거 아닙니까 주가가? 이럴 때 이익 실현시키는 거죠. 반대로 또 회사의 존폐가 걸린 아주 심각한 그 악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악재. 뭐냐면 제일 그중에 대표적인 게 상장 폐지 아니에요? 어떤 뭐 횡령이 있거나 배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완전 자본 잠식 같은 게 곧 발표돼서 상폐가 될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폐되면은 엄청난 주가는 뭐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미리 떨어지기 전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보 발표되기 전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 아마 100원까지 떨어질 걸 저 위에서 떨어지기 전에 1000원에 팔면은 손실을 회피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익을 보거나 손실 회피하기 위해서 미공개된 아직 발표되기 전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그 이익을 도모하는 걸 갖다가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H그룹 회장이 미리 정보를 알아내서 팔아가지고 막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 조사까지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자 거래를 해서 이게 적발이 되면 만약에 이익을 취했으면 그거 다 토해내야 되고 뭐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이런 내부자 거래에 속하는 거래가 어떤 유혹이 있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식회계. 분식회계라는 말도 잊을만 하면은 신문에 오르내리는 아주 단골 그 기사죠. 분식회계는 한마디로 이 회계 있죠. 회계 장부를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실제로는 엄청난 그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이게 만약 이익이 엄청나고 있는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숫자를 불법적으로 고쳐가지고. 이거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 이건 뻔합니다. 대출 있죠.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은행에서는 물론 실사도 나오지만 이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자산상태표, 즉 대차대조표, 뭐 손익계산서 이런 거 있잖아요. BS, PL, IS 이런 거. 이런 장부를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출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숫자 같은 거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서 이익이 엄청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속아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이 재무제표를 볼 거 아닙니까? 이 BS에서 자산 상태가 부채 비율은 적냐, 자기 자본은 높냐, 뭐 이런 것들 재무 비율 같은 거를 따지고 또 손익계산서에서 최근 뭐 몇 년도간 그 이익은 어떻게 계속 이익이 났구나 이런 거 보면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안 좋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할 때 필요해서 이 분식 회계를 주로 합니다. 이거는 뭐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아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마음먹고 하면 잡기는 힘든데 꼭 나중에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닭조통깨 지붕 쳐다보는 게 상당히 많죠.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이 분식회계는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할 때. 뭐 못 찾아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분식회계가 있다는 걸 알고 돌다리도 항상 두드리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동매매. 이 내동매매는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군중심리에 그 근거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뭐 내 투자 원칙, 내 주관도 필요 없이 우르르 사람들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사고 막 이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올라갈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여기 소외되는 것 같아 갖고 몰려서 가서 삽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잠깐 떨어지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펀더멘탈도 괜찮고 해서 그렇게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쭉 가고 막 떨어질 거니까 계속 뭐 폭락할 것 같고 나만 이거 손에 지금 못 팔면 손해 보는 거여서 막 몰려가서 내동매매를 합니다. 이런 게 내동매매예요. 우르르 몰려가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내 주관에 상관없이 내 주관과 무관하게 쫓아가면서 하는 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공포하고 탐욕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하실 때 자기만의 투자 원칙, 고유 투자 원칙을 정립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리고 주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내동매매를 할 일이 없는데 쫙 올라갈 때도 내 판단에 올라갈 것 같으면 따라가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데도 따라가는 내동매매를 하는 건 뭐냐?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다 돈 버는 거는 나만 못 볼 것 같으니까 욕심, 탐욕이 생겨서 쫓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떨어질 때는 내 주식 종목 그 분석에 의하면 향후 올라갈 것 같으면 가만 내버리면 되는데 우르르 딴 사람들 다 내려가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 공포,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포와 탐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항상 연습을 해서 이거를 이겨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내부자 거래 분식회계 내동매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계속 또 아주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필수적인 용어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